구독과 좋아요도 댓글 해주세요.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체크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체크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가 좋아요, 그다음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혹시 그 상시 1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죠. 보통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대부분인데 특히나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까지 작성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죠. 네,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업장이든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들어간 내용과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나요? 마찬가지로 임금이라든지 뭐 소정근로시간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퇴직금에 관한 사항, 뭐 가족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라 뭐 이런 내용,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또는 발생 시 조치 이런 각각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과 취업규칙에 들어가는 내용이 일정 정도는 겹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우선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취업규칙에 관한 것이 사업장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적용돼야 되겠지만 간혹 보면 개별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보다 상회하는 그러니까 더 유리한 조건들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른바 유리원칙이라고 해서 유리한 근로계약을 취업규칙보다 먼저 적용하는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은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근거 규정이 혹시 있나요?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근로기준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취업규칙보다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하면 취업규칙보다 하회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근로계약서의 그 해당 부분은 없었던 걸로 보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의 근거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럼 취업규칙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이 있다면 그 개별적인 근로계약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걸 해결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취업규칙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적용하라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근로자가 개별적인 근로약정을 하고 입사를 한 이후에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한 개별약정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이런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들어가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 또 그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도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면 이 취업규칙을 개별 근로약정보다 우선해서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경우에 근로자 쉽게 하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근로자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유효하게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유리한 개별 근로 계약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해서 적용하라라고 하면 그러면 법에 따른 개정 절차를 다 거쳐서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법원이 일관된 법률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유리 조건을 정하고 있다면 개정된 불리하게 개정된 취업규칙보다 먼저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단순히 뭐 인사규정, 급여규정 이런 제규정에 따른다가 아니라 개별 근로계약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이 탁탁탁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하나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례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판례의 구체적인 사안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그 사례에서는 이전부터 이제 호봉제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던 사업장에서 그런 호봉제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을 한 근로자가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장에서 성과가 반영된 연봉제로 급여 방식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 근로자가 내가 들어올 때는 호봉제로 적용됐으니까 난 계속 호봉제로 해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니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내 근로계약을 우선해서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삼으신 건데, 판례는 개별 근로계약에서 단순히 급여 규정에 따른다 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특정된 급여 방식이 규정된 것은 없다. 따라서 비록 불리하게 적용된 취업규칙이라 하더라도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서 급여가 산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네, 최근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 관련된 소송에서도 이런 것은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 중에서도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이제 취업 규칙을 변경을 했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개별 근로약정에서 지금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약정에 이렇게 임금 피크제 관련한 어떤 규정은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 않은 사안이어서 결론을 또 저희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개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 내용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약정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불리하더라도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영상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신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어떤 내용인지 체크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